경기 침체 속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김포시가 오는 3월 다시 한번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합니다. 도시철도와 버스 노선의 중복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부평구 체육회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간 위법 계약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의 역사를 담은 건축물 도서와 관리카드를 국방부로부터 인수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일터에서 쫓겨난 사실, 체육관의 관리 주체가 부평구 체육회에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두 기관의 위법한 수의 계약이 원인이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평구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잘못은 부평구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했는데 피해는 왜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냐며 울먹였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복직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은 지난 12월 말일자로 모두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정이 있는 이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힘들죠, 다. 왜냐면은 다 가장이거든요. 남자분도 집안의 가장이고 또 우리 또 같이 일하시는 분도 남편이 없어요, 가장이고. 그러는 처지라 다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진짜. 이들이 일터에서 쫓겨난 이유는 1월 1일자로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관리 운영 주체가 부평구 체육회에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부평구의 요청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수의계약을 맺고 체육관의 관리 운영을 부평구 체육회에게 맡겨왔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체육회는 체육관의 관리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상 수의계약은 불법이었고 부평구 의회는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부평구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게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1월 1일부터 체육관의 관리 운영을 직접 맡은 겁니다. 하지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5명과 고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수의 계약으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2명이 경징계를, 부평구는 직원 5명이 훈계 처분을 받은 것이 고작입니다. 하지만 잘못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기들은 무슨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는 건 얘기만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냥 하루 살던 그런 생활을 나앉게 된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서는 남을 나라라고 자기들을 이해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들을 어떻게 이해해 줍니까? 자기들만 이해해달라고 그래요. 어느 부서든 가든. 부평구는 오는 20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부평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 침체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돌파구가 없는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정아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 창업지원기관과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잇따릅니다. 다양한 정책에도 정작 정부 지원금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국가에서 1조 이상을 투자하는데 사실 몇 년째 계속 재수 삼수하는데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경기는 어려워지고 그런 기술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원금도 못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 굉장히 답답하기도 해서. 또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브랜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시장을 돌파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개발적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소비 촉진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기업하는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저희 같은 직원들은 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천시는 올해 예상 90억여 원을 중소기업 활성화에 투자하고 지역 내 100여 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케팅 능력 향상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산업군에 따라 나눠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발 사업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혁신단지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좀 잘 거기에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대처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너무 많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경쟁이 심하니까 좀 더 혁신이라고 그러면 좀 그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는 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 수는 전국 201곳.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김포 대중교통 체계가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김포시는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 2차례 버스 노선을 개편했는데요. 3차 개편에서는 시민들의 교통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김포 버스 체계 짚어봅니다. 이세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김포시가 또 한 번 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편 시점이 오는 3월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김포시는 도시철도 개통과 함께 모두 3차례의 버스 노선 개편을 예고했었습니다. 이번 개편이 바로 마지막 개편인 3차 개편이 될 텐데요. 도시철도와 연계 조정이 필요한 노선, 그리고 철도와 중복되는 노선을 추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개편 시점은 오는 3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포시는 도시철도 개편 후에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노선을 개편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3번째로 개편이 이뤄지는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해 7월과 9월 2번의 개편이 있었는데요. 당시 김포시가 가장 주력한 건 환승 체계였습니다. 기존의 버스와 도시철도를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였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실제 교통 수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김포시는 바뀐 버스 노선과 도시철도를 5,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실제 주민들의 교통 수요를 좀 측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4개월 정도가 됐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도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고요. 네. 특히 지난 12월과 올해 1월분 그 교통카드를 분석을 해서 버스 노선별 수요를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신년 구상안 발표에서 정하영 김포시장이 직접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할 과정이고요. 올 3월이면 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개편안, 타당성 용역이 나오게 되면 김포시 전체 교통 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시키고 개선시키는 작업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이번 노선 개편을 비롯해서 올해 김포에서 달라지는 버스 노선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광역버스 노선인 G버스 가운데서 신규 노선이 생길 예정입니다. 3월 1일부터 김포 통진에서 489도와 북변역을 지나서 서울 당산역까지 운행을 하는 G6003번이 새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한강신도시와 사우동, 시도 5호선을 지나서 서울 당산역까지 운행하는 G6001번도 신규 노선으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 개편 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오는 7월에는 풍무동과 사우동을 지나서 서울 당산역과 영등포로 향하는 G6002번과 한강신도시와 서울 상암을 오가는 8602번도 운행을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한강신도시 내 순환버스인 한강 이음버스가 오는 22일부터 이제 시범 운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3월 1일부터는 6대가 본격적으로 또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3차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노선안은 다음 달 이제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이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노선이 사라지거나 또 바뀌면서 혼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걱정하시는 주민분들이 꽤 많으시죠? 네, 아무래도 두 차례 또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김포시는 이번 개편이 사실상 마지막 개편인 만큼 뭐 혼란을 가중시킬 만큼 큰 노선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그 개편안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지만 이번 개편의 기본적인 구상이 G버스, M버스의 확충에 있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그 시민들이 어떤 버스 노선을 원하는지를 반영을 또 시킬 예정인 만큼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활용한 3차 버스 노선 개편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가 지난해 12월 반환됐는데요.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의 역사를 담은 건축물 도서와 관리카드를 국방부로부터 인수받았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수받은 자료는 부평 미군기지 DRMO 부지와 야구장 부지 내 건축물의 설계 도면과 이력카드, 열쇠함 등인데요. 인천시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흘러온 부평 미군기지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군기지 역사기록 작업도 문화재청과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빵공장 등 아직 반환되지 않은 부평 미군기지 2단계 지역은 오는 8월 국방부로 인수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한국클라우드 사업합동조합 부천도시공사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 한국클라우드 사업협동조합은 지난해 6월 클라우드 기반을 구축하고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창립됐는데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분야별 독자 기술을 보유한 국내 강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스마트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 홍보 등 관련 업무를 협력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의 공립유치원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10개 유치원에 22학급을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20곳, 132개 학급을 새로 짓거나 증설해 원화 2,4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원화 3,690명이 추가로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게 돼 지난해에는 30%를 밑돌던 인천 공립유치원 원화 취원율이 오는 2022년에는 41%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부평구가 지난 2018년 청천동 공병부대 이전 부지의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부평구는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와 주상복합 그리고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시 일부 주민들은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었죠. 한동안 해당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최근 단체 행동을 예고하며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인 청천동 주민과 사전 통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 청천동 주민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주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공병부대 개발 계획을 두고 다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부평구청은 이제 2018년 말부터 2019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주민설명회 직후에도 이미 주민들은 부평구청에 이의를 계속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이의 제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당시 이제 주민설명회 했을 때 참석한 주민들 중에 지식산업센터를 희망한 주민은 없었고 대부분 이제 상업시설이나 대형 공원 유치를 바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부평구청의 그 당시 답변을 듣고 잠깐 동안 민원이 잠잠해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당시 부평구청은 저희가 이제 넣었던 민원에 대해서 뭐 해당 부지는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거는 뭐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용도 설정이고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지식산업센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민간 개발 업체가 어떤 개발을 하려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뭐가 들어올지 달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은 결국 뭐 민간 업체의 개발 방향에 따라서 거기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달라질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주민들은 뭐 마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네. 그럼 그 이후에 구와 논의를 이어간 부분은 아예 없는 건가요? 예, 그런 거는 없었고 뭐 이제 이게 근데 상황이 이제 며칠 전부터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 이제 또 이제 분부대 부지 개발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한 민원인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구청 담당자랑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답변 받은 게 해당 부지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건장할 거고 뭐 이 내용은 15일 동안 우리는 공람을 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3월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이 최종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예. 현재 이 부평구의 안을 반대하고 계신 건데 이 반대하는 분들이 희망하는 개발 방향은 어떤 겁니까? 일단 뭐 상곡이나 천청동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이 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이제 뭉쳐있는 주민들은 복합 쇼핑몰과 같은 이제 대형 상업시설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청이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건장 용도로 지정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상업시설을 건장 용도로 지정해서 용적률과 같은 부분에 인센티브를 준다면은 저희들은 이제 충분히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복합 쇼핑몰 같은 이제 대형 몰을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네. 시종 일관된 입장이신 것 같아요. 상업시설이나 공원을 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단체 행동도 예고를 하셨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지식산업센터 건장 용도 지정이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게 1월 14일이에요. 3일 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SNS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갑작스럽게 모임이 형성되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뭐 언론이나 지자체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방향만 취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향후 지자체의 뭐 주민 의견 수렴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집단적인 오프라인 행동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임이 공병부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모임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과 행동을 할 예정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모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뭐 체계적인 조직 체계가 잡혀 있진 않지만 이제 뭐 카페도 개설하고 주민들을 모아서 조직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 고맙습니다. 부평 이동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6일 시설 준공식이 열렸는데요. 시설은 3층 규모로 독서실과 경로당, 체력 단련장 등을 갖췄습니다. 시설은 미쓰비시 줄사태 부지에 지어졌는데요. 생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16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야적장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컨테이너를 태우고 발생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천 오정경찰서가 지난 16일 설 명절을 맞아 치안활동과 함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우아한 봉사단과 대양적십자사 부천지구협의회, 다문화 치안봉사단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오정경찰서는 봉사자들과 함께 외국인 밀집 지역인 삼정동 주택가 주변을 특별 방범 순찰했습니다. 또 지역 내 다문화 가정과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고충을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오정경찰서와 봉사단체들은 지역 내 다문화 가정에 설맞이 선물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지던 반짝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내륙은 맑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의 토요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5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